적광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이론 공부를 이렇게 상당히 많이 해 왔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주를 한번 그 분석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그 1993년 12월 10일생 금명의 사주인데요. 사주의 그 기본 구조를 우리가 보면은 자월의 이제 병화일간이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일간 병화, 그 병화라고 하는 것은 그 흔히들 태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겨울에 이제 화일조가 되죠. 그래서 잡병진전, 논, 용신, 기후 배합에서 수화 기제를 이렇게 그 보면은 이 사주는 반드시 이 수화 기제를 이루어줘야 되겠죠. 일간이 이제 병화이고 또 월령, 자월에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금수와 목화의 이 조화가 이렇게 잘 이루어졌냐라고 이것을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우선은 저기 뭡니까? 수화기제에서 이렇게 그 보면은 이 사주 상당히 그 음양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런 사주처럼 이렇게 보여지죠. 이 자월에 이제 이 정관이 이렇게 투출됐거든요. 그리고 재성이 금생수를 이렇게 또 하고 있어요. 신금이. 그리고 이 목화가 인성을 이루고 이제 화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그다음에 이 토가 목화금수를 이렇게 조절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그 아주 사주 구조가 굉장히 좋은 사주 구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선은 일간을 가지고 먼저 이렇게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병화 일간인데 이것이 자월에 태어났구나. 이건 물론 이따 격국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지만은 먼저 일간의 그 가장 중요한 그 이 부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주 손님이 왔을 때 이 사주를 이렇게 쓰고 하면서 이제 아무 소리도 없고 이렇게 있으면 좀 이렇게 좀 답답하고 그렇잖아요. 어색하고. 그렇기 때문에 병화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논할 수도 있어요. 우리 그 선생님께서는 병화일간 태양으로 태어나셨네요. 그래서 이렇게 밝고 명랑하고 또 활동적이고, 이 화가 너무 많으면 조급함이 좀 있다고 그래요. 화가 너무 많으면, 또 수가 너무 많으면 너무 지혜롭기 때문에 기회를 놓쳐볼 수가 있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밝고 명랑하네, 태양입니다. 밝고 명랑하네. 그리고 이게 너무 또 이렇게 많으면은 성격이 굉장히 급한 성격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급한 목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급하면서도 이렇게 절제를 할 줄 아는, 금수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절제를 할 줄 아는 이런 그 사람으로 볼 수가 있죠. 밝고 명랑하고 활동적이고 급하다. 그리고 A와 질서를 중요시한다 그랬거든요. 이 화는 예라고 그러잖아요. 왜 화가 예면은 만물이 이렇게 나오는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만물이 이렇게 새싹이 이렇게 나와요. 싹이 이렇게 나오면은 그때 당시에는 뭐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싹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다 똑같잖아요. 이 푸르푸르하고 하는 것들은 다 똑같기 때문에 저게 커서 뭐가 될지.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기 때는 뭐가 될지 모르잖아요. 아기 때는. 그러나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싹수가 있다, 싸가지가 있다, 싸가지가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봄에는 이 인인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 뭐가 될지는 모른다 사람들이. 그러나 화가 되면 화는 이렇게 이 모든 만물을 이렇게 성장시키는 장하는 그런 그 계절이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장하기 때문에 뭐가 뭔지를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과는 사과의 모습을 이렇게 갖추어지잖아요. 또 배는 배의 모습을 갖추어지고, 포도는 포도의 모습을 이렇게 갖추어지잖아요. 이렇게 각자의 그 모습을 갖춰주기 때문에 각각의 그 존재를 서로가 인정을 해줘야죠. 그러면 예절이 없으면 안 되죠. 저것 봐라, 저것 봐라고 예가 없이 막 이렇게 함부로 하면은 이렇게 이 세상에 그 질서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화를 예라고 한다. 예의를 지켜줘야만이 상대방의 존재를 서로가 인정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를 또 예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참고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밖에 이제 안으로 담아놓은 것이 없죠. 그래서 솔직하고 공공성이 있다. 솔직하다, 공공성이 있다고. 화는 또 이렇게 태양이기 때문에 리더의 성향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특징으로는
간단하고 요약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속성은 태양, 가장 강한 양의 기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명랑하고 열정, 자신감, 화가 너무 많으면 조급하죠. 그러나 이 사주는 화가 이렇게 이 화가 장생지에 있고 이렇게 목에 이 생을 받고 있고 또 토에 그 설기를 이렇게 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주가 짜임새가 아주 좋죠. 대인 관계로 보면 사교적이다. 또 A가 바르다. 위계 질서가 있다. 또 그것도 굉장히 중시한 사람이죠. 그러면 공유 정신이다. 단점으로는 조급함, 또 실증이 좀 있죠. 그다음에 빠르고 뒷일을 생각하지 않는 충동적인 행동이 이제 그 생길 수가 있죠. 물론 이 파격이 될 경우에 그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것은. 그리고 이제 격국하고 용신을 한번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팔자 용신 정구 원령에 의해서 이 사주는 자월에 병하기 때문에 정관격이죠. 정관격이죠. 정관격이 이제 뭘 보고 있어요? 인성을 보고 있죠. 편인을. 그래서 정관용익격이 됐어요. 관인쌍견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주가 이 좋은 것은 뭐냐면은 관이나 정관이나 인성이 이렇게 충에 의해서 깨지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사주가 굉장히 이렇게 격국이 잘 짜여져 굉장히 맑고 이렇게 잘 짜여져 있는 그런 격국이죠. 여기 이제 무토 식신에 대한 그 이론을 보면은요, 일단은 보면은 이제 이 정관용 인수격이죠. 팔자용신 정구 원령에서 정관격은 사기신격으로 이제 분류를 하고 사기신격은 이제 순용함을 원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인수가 투관되어서 정관용 인수가 되어서 사주가 성격이 된 사주죠. 정관용 인수격의 특징을 이렇게 보면은 이 사주에서 관인격에서 식신이 투관되어 폐가 될 수 있으나 자평진전 논용신 임패득성 인성득패 이 86페이지에 보면은 관인격이 상관을 만나면은 격이 무너진 것이다. 식상이나 상관이나 거의 비슷한 그런 그 종류이기 때문에 같은 그 개념을 보고 식신도 이 정관을 깰 수가 있죠. 만나면 격이 무너지는 것인데 시의 무토가 시의 임수가 무토를 넘어가서 병화를 극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일간의 기운을 이렇게 설하여 수려하게 되어 충명을 잃지 않는다고 했다 그랬거든요. 이거 참고해서 이 사주를 보면은 이 사주는 무토가 간목을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정관을 합할 수도 없죠. 있기 때문에 합할 수도 없고 오히려 일간의 기운, 인성의 기운하고 일간의 기운을 설계시켜 주기 때문에 굉장히 총명하고 이렇게 영리한 머리가 아주 우수한 이런 그 사주팔자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이 사주로 직업적으로 이제 꼭 뭐 이렇게 관인격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직장으로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관인격이 됐을 경우에 직업적 방향성을 보면요. 정관격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격하고 인성의 그 조화거든요. 이 사주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성이 있어요. 사람이. 그리고 분석력이 있고 기억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고 어느 위치에 가든지 그 사람들한테 호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주팔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잘 맞는 직업의 그 분포를 보면은 공공기관이나 행정, 또 교육, 법률, 연구직 같은 경우, 그리고 명리학에서도 상담이나 심리 또는 컨설팅 같은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해도 아주 손색이 없는 이런 사주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강의형 콘텐츠 제작자 또는 유튜브 강사에도 상당히 좋죠. 인수를 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분석이나 창의 그 융합 직종 이렇게 기획, 디자인, 데이터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가도 굉장히 손색이 없는 이런 사주팔자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사주를 이렇게 아직은 대운의 흐름에 대해서는 공부를 아직 안 했습니다만은 조금 있으면은 이제 대운의 흐름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육칠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를 하게 돼 있는데요. 그때 되면은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제가 사주를 이렇게 분석해보는 그런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운의 흐름을 간략하게 보면요. 이렇게 개해대운 같은 경우를 한번 보세요. 이 개대운을 보면은 개대운을 보면은 개대운에 있어가지고 이 격국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그걸 먼저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개대운이 오면은
정관격이죠. 정관격이 왕해졌어요. 정관격이 왕해지고 이렇게 그것을 이 간목으로 이렇게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큰 그 격국의 틀에서는 그렇게 변화가 없고요. 또 특히 이렇게 그 자에 근을 이렇게 내렸기 때문에 관이 굉장히 이렇게 커져 있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격국에 큰 변화는 없고 이렇게 어린 시절이 좀 화목한 이런 가정에서 이렇게 자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틀림이 없는 것 같죠. 해대운을 보면은 정관의 근으로 들어와서 인목을 도와 인성이 왕해지는 운으로 격국에 큰 변화는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로부터 어릴 때부터 이런 아이들은 총명한 나이로 이렇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성장해 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임술대운 같은 경우 있어. 임술대운, 임대운을 보면은 격국의 변화는 약간 있죠. 관살혼잡으로 격이 좀 혼탁해졌어요. 혼탁해졌지만 무토의 극으로 오히려 식상의 역할이 살아나기 때문에 수기가 유행하여 총명하고 영재급의 두뇌활동 시기로 공부를 아주 잘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여기에서 임계수가 이렇게 있거든요. 임계수가 있으면 관살혼잡이 되죠. 이게 이 칠살경인가 그 관살 혼잡에 있을 때 식상이 하나 있으면은 아주 그 좋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무토가 이렇게 왔거든요. 무토가 이렇게 오면은 물론 이 무토가 계수를 이렇게 합을 이렇게 먼저 할 수도 있지만은 일반적인 이 오행의 그 어떤 그 생극에 보면은 무토가 임수를 먼저 그거를 하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천간 자평진전 음양생극을 이렇게 참조해 보면은 그 페이지 25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살이 생이라는 이치가 있어요. 살이 반드시 생을 이루어주는 것이 바로 자연의 도라고 그랬거든요. 살이 반드시 생이고 죽이는 것이 생이고 생하는 것이 죽는 것이다. 이런 이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수가 무토가 임계수를 만날 경우에 임수부터 먼저 그걸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7살부터 먼저 이렇게 그걸 하게 됐거든요. 무토가. 뭐 기토는 어떻게 되냐? 기토가 만약에 무토가 아니고 기토가 됐다 하면은 기토는 그 개수부터 이렇게 그걸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임수 7살을 남겨요. 이렇게. 그런 것은 꼭 왜 그러냐면은 이 자연의 그 법칙에 의해서 이 사주팔자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연의 그 법칙을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되겠죠. 자연에 의하면은 죽이는 것이 사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잡평진전 음양생극을 보면 그게 나와 있거든요. 요걸 가만히 음미를 해보면은 제가 드린 말씀에 이해를 하실 거예요. 술대운이 왔어요. 식신대운이거든요. 그러면은 토국수 하니까 정관격이 깨지죠. 그러나 인목이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인목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게 식신이 와도 오히려 끄떡 없어요. 그래서 인성이 식신을 이렇게 극하기 때문에 식신이 분발을 하죠. 인극식을 하고 이제 편인도식도 물론 이렇게 본다고 하지만은 전체적인 그 오행의 생극에 의하면은 인성이 식신을 극하게 되면은 식신은 인성의 극을 피하기 위해서 토생금을 생하거든요. 토생금 해가지고 금금목을 유도시키잖아요. 그 식신생재 재생 이렇게 재생관 아니 그 식신생재하고 이 재성이 다시 또 이렇게 금생수를 해주고 하는 이런 격국의 그 생각의 그 조화거든요 이게. 그래서 술대운이 오면은 무조건 이 단편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정관을 거각하기 때문에 흉하다라고 이렇게 볼 게 아니고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사주의 그 틀을 먼저 보고 나서 이렇게 판단해야지. 식신이 오면은 이 목에 의해서 식신이 제약을 받는다. 그러면 이 식신이 관을 해치지 못하고 오히려 식신이 분발을 하죠. 식신이 분발하면 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재능 발휘를 해가지고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이 욕망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어린 시절에 술대운이 오면은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고 하는 목표의식이 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이 방향성이 이렇게 딱 결정이 되면서 확실하게 이렇게 내가 공부를 해서 성공해야 되겠다고 하면은 그 길로 나갈 수 있고 기술을 배워서 성공해야 되겠다 하면 그 길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술대운의 그 대운이잖아요. 이렇게 이거 보는 것이 가장 이렇게 생극재화를 보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 다음에 신해대운 같은 거 보세요. 여기는 이제 관인격이거든요. 관인격인데, 인성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재성이 오면은 재성인 해가지고 깨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관이, 이 격이 정관격이거든요. 정관격이 재성이 들어오면요, 금생수 해가지고 이 소통을 시켜줘요. 재성하고 인성을 소통을 시켜주면서 이 정관이 재인의 그 보호자를 받기 때문에 관이 굉장히 빛나는 이런 그 대운의 시기다라고 이렇게 봐줘야 돼요. 이럴 때는. 우리는 이제 그 옛날에 그 생극제화로 잘못 배웠을 때 생생생 하는 것도 좋고 그건 이렇게 나쁘다고 무조건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제부터는 생이 있으면 극이 있고 극이 있으면 생이 있다. 요 개념을 이렇게 확실하게 가지고 이렇게 사주를 이렇게 보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신유대운 같은 경우에 보면 이 재성이 들어왔거든요. 정관격이 재성하고 인성을 거느리고 있는 이런 국이에요. 굉장히 기약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때 굉장히 기약이 됩니다. 이제 대운과 세운의 흐름을 분석해 보고 이게 33세니까 지금 경신대운이죠. 신유대운하고 경신대운은 거의 비슷한 이런 시기라고 보시고 재성하고 인성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정관을 보좌해 주기 때문에 아주 귀한 이런 시기가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31세면은 이제 경대운이거든요. 경대운에 보면은 자 경대운에 이제 이민년부터 이제 32세부터 이렇게 경대운으로 들어섰거든요. 공직으로 진출했는데 신대운이 아마 공직으로 진출했을 거예요. 진출했는데 이제 진급의 시기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런 시기죠. 임수가 오면은 관살 혼잡이고 인성이 이렇게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관이 좀 혼탁이 됐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이 관이 이렇게 강하게 되면은 뭔가 관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보는 것을 제가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공직으로 진출했는데 진급의 시기고 이 관직 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는 이런 시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처자나 이제 그 육친을 보는 것은 나중에 이제 육친론을 공부하고 나서 그것을 제가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계면형 같은 경우도 아랫사람의 도움으로 공을 이룬다고 했거든요. 자묘형이에요. 자묘형이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계면은 정관이 이렇게 관이 또 들어오면서 계묘형 하니까 아랫사람의 도움으로 공을 이루어 진급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이렇게 보면은 관이 이렇게 많으니까 자식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시기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갑진년 같은 경우에 보면 재관이 왕해지고 부하직원에 도움이 좋다 그랬거든요. 이 간목 인성이 이렇게 오면서 자진 수국이 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관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재관이 왕해지면서 부하직원 식신이 수가 이렇게 많아지면 식신으로 서로 이렇게 이 수를 제어를 해준 것도 이렇게 나쁘진 않죠. 너무 심하게 하면은 간목이 있으니까 간목이 시키라도 내가 너무 이렇게 심하게 하지 마 하고 딱 이렇게 태클을 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을사년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관하여 승기됨으로 재물운도 이렇게 재물운이 증가되겠죠. 그 다음에 병원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내년이죠. 자기 주관이 이렇게 확실해져. 그리고 좌우충이 이렇게 생겨요. 좌우충이. 여기에 이제 오가 있거든요. 오는 양인이죠. 양인이 들어왔거든요. 양인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자수가 이렇게 정관이 흉신을 이렇게 제거해주는 그런 한 해가 되잖아요. 내년 병원년에. 근데 이제 이동수가 있는데 좋은 대로 진급 영전이 될 수 있는 운이 내년 운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인호하국이 되면서 내 주관이 확실해지고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총망을 받는 이런 중간 관리자로서의 어떤 이런 입지가 확실하게진다. 그래서 다른 데 영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가 있다. 좌우충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정민년도 마찬가지죠. 정민년은 이렇게 잠이 원진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관에 대한 원진, 미토는 또 상관이죠. 그러니까 이 정민년 같은 경우에는 직장이나
주변에 그 말을 잘못해 가지고 구설에 의해서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한 해가 정민년이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가 되면은 말 조심을 해라. 이렇게 인간관계를 굉장히 이렇게 조심해서 이렇게 행해라라고 이렇게 조언해 둘 필요가 있겠죠.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사주는 그 관인상견의 이 격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격이 이렇게 잘 짜여지는 격국이고, 이 정도 되면은 사회를 이끌 수 있는 지배계층의 사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운의 흐름이 이제 토운으로 흘러가면은 약간의 어떤 직장에서 잡음은 일어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은 무난하게 넘어가는 운이다. 그리고 이제 이 말년에는 화운으로 가면은 별로 나쁘진 않죠. 화운이 가면 더 좋아요. 화운으로 가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굉장히 그렇게 장수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높은 벼슬까지 지냈다라고 하는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